하지. 홀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when하고 나머지 사이에서는 우리가 they are 라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뭐 when이라든지 when 같은 시간의 부사절의 접속사, 그 다음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같은 양보절의 접속사 다음에서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지금처럼 생략되어지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커피숍에 있거나 and other public places, 다른 public place라고 얘기하면은 공공장소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른 공공장소들에 있을 때 many people now use their mobiles as barrier signals라고 되어져 있네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휴대폰을 as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 as는 뭐뭐로써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보시면 barrier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barrier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장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barrier signals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장벽 신호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장벽 신호로서 그들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use of a newspaper or magazine to signal unavailability and mark personal territory 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때 as도 뭐뭐로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lternative라는 표현은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To the traditional use, 전통적 사용, 무엇에? newspaper, 신문이라든지 혹은 잡지의 전통적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장벽 신호로 그들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냐면 to signal 이라고 되는데 아까 앞에 있는 signal은 명사로 신호라는 뜻이었지만 이때의 signal은 동사로 신호를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unavailability 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접근 불가, 이용 불가 이런 뜻입니다. 접근 불가의 신호를 보내거나 and mark personal territory 라고 되어져 있고 요 and가 연결해 주는 게요. signal and mark예요. 그래서 이 mark 앞에는 to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territory라는 단어는 영역, 영토라는 뜻이거든요. 개인적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신문이나 잡지의 전통적인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장벽 신호로서 그들의 휴대폰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용한다 라는 거죠. Even when not in use, 심지어는 사용 중이 아닐 때에도 라는 말이거든요. The mobile placed on the table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placed부터 table까지가 앞에 있는 mobile을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때 placed는 과거 분사로 쓰여져 있는 표현이죠. 테이블 위에 있는 휴대폰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the mobile이 주어, act가 동사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act as라고 쓰면은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effective symbolic bodyguard라고 되어져 있고요. effective 그러면은 효과적인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symbolic은 상징의, 상징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효과적인 상징적 보디가드로서의 역할을 한대요. A protector against unwanted social contacts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컴마는 이제 동격의 컴마입니다. 그래서 이 bodyguard의 의미를 뒤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protector, 보호자죠. against, 무엇에 대한 unwanted, 원치 않는 사회적 접촉에 대한 보호자인 상징, 효과적인 상징적 bodyguard로서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People will touch the phone or pick it up when a potential intruder approaches. 사람들은 휴대폰을 만지거나 혹은 pick it up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pick it up을 얘들아 우리가 pick up it이라고 쓰면 틀리게 되죠. 이거 우리 pick up 같은 동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어동사라고 썼네. 이어동사라고 불렀잖아요. 이 이어동사라는 거는 동사와 부사가 엮여서 하나의 동사구를 이루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이어동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뒤에 목적어를 취할 때 형태가 조금 특이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동사 엄마야 엄마 그래서 동사 다음에 부사가 있고 요 뒤에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명사가 이 동사와 부사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 대신에 내가 대명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동사, 대명사, 부사 이렇게 쓰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네 번째로 동사, 부사, 대명사 요 순서로 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pick it up은 되지만 pick up it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it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the phone을 받아준 표현이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만지거나 휴대폰을 pick it up, 들어 올리게 된대. 잡아 올려. 언제? A potential intruder 라고 들어가 있고요. intruder 그러면은 방해자, 침입자 라는 뜻이고요. 앞에 potential은 잠재적인 이란 뜻이니까 잠재적인 방해자가 접근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서 우리가 잠재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방해 안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해할지 안 할지 우리한테 지금 명확한 상태가 아니니까 잠재적 방해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The idea of one's social support network of friends and family being somehow inside a mobile phone mean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문장이 지금 보시면 the idea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means가 동사예요. 그래서 of부터 phone까지 전부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에 의한 누군가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being somehow 라고 되어져 있죠. somehow 그러면은 다소 inside the mobile phone, 휴대폰 내에 있게 된다라는 생각은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 구조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 들 거예요. 왜냐면은 one social support network of friends and family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being이 들어가 있거든. 저 being이 지금 뭔지 되게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of가 전치사죠. 그리고요 그 옆에 있는 once부터 쭉 해서 요만큼이죠. 이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누구의 의미상의 주어냐면 바로 뒤에 있는 be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원래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만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동명사 바로 앞에 써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once부터 family까지는 저 be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었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것은 의미하기를 that even just touching or holding the phone, 단순히 그냥 그 휴대폰을 만진다 혹은 휴대폰을 든다 라는 것이 gives a sense of being protected,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being protected 라고 얘기해서 being pp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동명사의
수동 형태구나 라고 이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nds a signal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게 되죠. That one is not alone and vulnerable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vulnerable 이라는 표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취약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혼자도 아니고 그리고 약한 상태도 아니다 라는 신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다 라는 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글은 결국 휴대폰의 역할이 뭐다? protection,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The dark side of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의 어두운 측면, 이건 전혀 어두운 측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2번 We always want to stay connected,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걸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휴대폰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의 역할을 봐야 돼. 그래서의 역할은 내가 이게 휴대폰을 막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 혹은 드는 거, 단순히 그냥 만지는 것만으로도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난 일하는 중이야. 나는 너랑은 지금 관련 없어 라는 barrier, 장벽을 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연결성에 관한 얘기보다는 장벽에 관한 이야기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2번도 답이 되기 좀 어렵겠죠? 3번에 보시면 mobile phones, 휴대폰이요. The modern fence. 근데 fence가 뭐냐면 울타리거든요. 현대의 울타리. 이게 barrier를 대신해서 쓴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3번으로 보는 게 좋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도표 한번 보실게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도표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건, 왜 우리 수학에서도 도표 그래프 나오면 그래프를 먼저 보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아. 영어나 국어도 그래프 나오면 그래프 먼저 봐야지. 이 그래프에 제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그래프의 제목은요, 이 글의 첫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만 잘 보면 첫 문장을 반드시 해석하셔야 될 필요는 사실 없는 게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제목 한번 보세요. Numbers of threatened animal species in Africa 라고 되어져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threatened, 원래는 위협받는 이란 뜻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멸종위기의 라는 뜻이 돼서 endangered 같은 의미입니다. 멸종위기의 동물의 종의 수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동물종의 수가 세로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mammal은 포유류고요. 그 다음에 뭐 birds, reptile은 파충류죠. 그 다음에 amphibians라는 단어 있을 거예요. 이거 양서류입니다. 파충류, 양서류 구분 못하는 건 아니지 얘들아? 그 다음에 fish는 물고기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threat to species, 그 종의 위협 정도에 따라서 critically endangered 그러면은 매우 위험한 거는 critically endangered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dangered 그러면 이건 그냥 위험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vulnerable 그럼 아까 우리 봤던 단어인데 취약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이렇게 가장 연보라색이 가장 위험한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수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글을 한번 보실게요. The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라고 되어져 있고요. conservation 이란 단어는 보호라는 뜻인데 원래 지금처럼 이런 그 고유명사는 해석할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 단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 보면 natural resource라는 단어는 천연자원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천연자원의 보호에 대한 국제연합, 이게 이제 IUCN이래요. 이 사람들이 created the standard for sorting animal species, 동물의 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만들어냈대요. 어떤 동물 종이냐면, 일단 여기서 sort는
분류하다라는 뜻이에요. threatened with extinction 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extinction은 멸종이죠. 멸종으로 위협받는 동물들이에요. 이것을 into three categories of severity 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에 보면 sort가 아까 앞에 있었는데 into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sort A into B. 그래서 A를 분류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severity라는 단어는 심각성이라는 뜻이죠. 심각성으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멸종 위협의 동물종을 분류하는 것의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vulnerable 있고 endangered가 있고 and critically endangered가 있더라라는 거네요. The above graph shows,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주기를 the number of species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the number of, 그래서 뭐뭇의 수라는 뜻으로 쓴 거네요. 아프리카에서 각 군의 클래스는 지금 여기서 그냥 군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것의 종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까요? out of 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out of는 뭐뭐 중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아프리카 중에서 289종의 이제 멸종위기의 동물들 중에서 equal numbers are listed as endangered and critically endangered 63 species for each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289종의 여기를 얘기하는 건가 봐요. 여기에서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critically가 63, endangered가 63. 그래서 요 둘의 수는 똑같죠. 그래서 지금 1번에서 얘기할 때 각각 얘네들이 지금 보면 endangered와 위험한 것과 매우 위험한 것이 서로 63종으로 같다라고 되어져 있는 1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birds make up the second largest class라고 되어져 있고요. make up 이라는 단어는 구성하다라는 뜻인데요. 새들은 두 번째로 큰 그룹을 그래프에서 구성하고 있죠. With 37 of the 207 total threatened bird species listed as critically endangered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요 as는 뭐뭐로서 라는 뜻이에요. 매우 위험한 것으로서 전체 207종의 멸종위기 새 종류들 중에서 37개가 그래프에 있대요. 자, 그래서 볼게요. 새가 207인지 우선 확인해 보시면 birds는 207이 맞죠. 그 중에서 critically endangered는 37이죠. 그럼 일단 2번도 맞는 내용이 됐어.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세 번째, the third largest out of all five classes. 그 5개 종의 모든 것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것은 consists of 라고 되어져 있고요. consists of 그러면은 뭐뭇으로 구성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프리카의 파충류들 멸종위기 아프리카 파충류들 48종으로 구성되어져 있대요. Two of which are critically endangered. 그리고 그들 중 둘이 아주 멸종 위기로 위험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틀린 게 뭐냐면 세 번째로 큰 그룹이라는 거에서 틀렸죠. 세 번째로 큰 그룹이라고 그러려면 막대 그래프가 어쨌든 제일 높은 애가 돼야 되는 거잖아. 세 번째로 높은 애라고 그러면 fishes가 돼야지. reptile이 48이고 그 다음에 critically endangered가 2라는 요 수치는 맞았는데 세 번째로 큰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그 밑에 한번 보실게요. The number of threatened amphibians. 그래서 이제 멸종위기 양서류들의 수는 is less than half the number of threatened reptiles. 멸종위기 파충류의 수의 절반 이하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파충류 48, 그 다음에 양서류 17, 그러면은 절반 이하 맞죠?
그리고 and none of them, 그들 중에 어떠한 것도 critically endangered, 심각하게 멸종위기에 처한 건 아니래요. 양서류를 보시면요. 연보라색은 없어요. 그래서 endangered가 4고요. vulnerable이 13이죠. 그러니까 이제 critically endangered는 없는 상태네요. 5번에 보시면 in the class of fish, 물고기군에서요. critically endangered species, 심각하게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은요. make up a larger portion than endangered species or vulnerable species. 멸종위기 종이라든지 취약종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물고기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심각하게 멸종위기에 처한 게 53이죠. 그죠? 근데 endangered는 27이고 vulnerable이 47이에요. 얘네 둘보다 얘가 크잖아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둘을 합산한 것보다 크다가 아니고요. 이 둘 각각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5번도 틀린 부분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한번 보실게요. 자, 마틴 한포드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마틴 한포드라고 되어져 있고 이 사람 뒤에 지금 컴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1956년에 런던에서 태어난 마틴 한포드는 an English children's book author and illustrator 라고 들어가 있죠. 영국의 어린이 책의 작가이자 illustrator였대요. illustrator 그러면은 우리 뭐라 그러면 좋을까? 삽화가? He began drawing when he was around 4 years old. 그가 약 4살쯤이었을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began drawing 그랬는데 begin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drawing은 to draw라고도 바꿔서 써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later 나중에는 got his inspir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inspiration이라는 단어는 영감이란 뜻입니다. 그의 영감을 from the toy soldiers he played with during his childhood 라고 되어져 있고요. he부터 childhood까지 앞에는 soldiers를 이렇게 꾸며줄 거고 요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동안 가지고 놀았었던 장난감 군인들로부터 영감을 얻었대요.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라고 되어져 있고요. graduate from 그러면은 뭐뭇을 졸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 Martin worked as a freelance illustrator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때의 as도 우리는 뭐뭐로서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Martin은 프리랜서 삽화가로서 일을 했죠. Specializing in drawing crowd scenes for numerous clients라고 되어져 있고요. Specializing부터 쭉 해서 이만큼은 우리가 뭐뭐 하면서라고 얘기하는 동시동작 나타내주는 분사구문이고요. Specialize 그러면은 전문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rowd scenes 그랬으니까 이제 막 군중들이 몰려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는데 전문화하면서라는 거죠. For numerous clients, 수많은 고객들을 위해서. In 1986, 1986년에 Hanford was asked라고 되어져 있고요. was asked 이렇게 해서 ask가 수동태로 쓰여지면 대부분 요청받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자, 이 사람이 1986년에 요청을 받았는데 by his art director, 그의 아트 디렉터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 뭐 하라는? To come up with a unique character to place in his picture 라고 되어져 있고요. come up with 그러면 이거 뭐뭇을 떠올리다 라는 뜻이죠. 독특한 캐릭터를 떠올리라는 요청을 받았죠. To place in his picture, 그의 그림에 넣기 위한 독특한 캐릭터를 좀 떠올려줘 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After much thinking, 많은 생각 후에 he invented a character named Wally. 그는 Wally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게 되죠. A backpacking tourist, 배낭 여행객을 backpacking tourist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낭여행객인데요. who would appear in each location. 각각의 장소에서 나타나고 and always dresses in red and white라고 되어져 있네요. 지금 여기에는 요 would는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두는 woul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과 흰색의 옷을 입곤 했었던 배낭여행객이었고요. And published a book. 그리고 책을 출판을 하게 되죠. He went on to publish 라고 되어져 있고요. Go on 이라는 표현은 뭐뭇을 계속하다 라는 뜻이죠. 그는요. 7권의 더 많은 Where is Wally? 월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Wally is licensed in at least 17 countries 라고 들어가 있고요. At least 그러면 적어도 라는 뜻이죠. 적어도 17개의 나라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됩니다. His Where's Wally, 그의 Where's Wally 라는 시리즈는 was a huge success,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So, 그래서 he became famous all over the world in the mid-1980s. 198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거든요. 런던 출신의 동화작가이자 사파가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장난감 병정에서 그림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 후 군중 장면을 정문으로 그리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총 7권의 Where's Wally 시리즈를 출판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7권? Licensed 7 more. 처음에 하나를 책을 출판을 하고 여기 봐봐 얘들아. He went on to publish 7 more 라고 되어져 있잖아. 7권 더야. 그러니까 7권이 아니라 총 8권이 돼야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4번이 틀렸구나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홈커밍 페스티벌에 관한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홈커밍 페스티벌 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커밍이 원래 뭐냐면 얘들아 이거 홈커밍 데이 그럼 동창회 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Alumni Association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게 우리는 동창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자. 동문연합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Would like to attend a special invitation to all alumni 라고 되어져 있고요. Would like to 동사 원형 그러면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 초대장을 모든 동문들과 그 다음에 the community, 지역사회, 그 다음에 학생들, faculty 그러면 이거는 교수단이니까 교수님들을 faculty라고 얘기하고요. And staff 그리고 직원들에게 to attend this year's homecoming festival 올해의 동창회 날 축제에 참석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From 3 to 6 p.m. Saturday, October 7th at the Alumni Center 동문회관에서 10월 7일 토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the homecoming festival will include. 자, 이 축제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봅시다. 야외 BBQ 파티가 있고요. 라이브 뮤직과 entertainment라고 되는데 entertainment는 오락거리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Kids shown with face painting, bounce house, games and more 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face painting을 해준다든지 bounce house라든지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kids 존이 있고요. Alumni Village featuring booths representing various colleges, departments, and campus programs. 다양한 대학, 부서, 캠퍼스 프로그램을 나타내주는 부스들을 특징으로 하는 Alumni Village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there's more. 더 어떤 것들이 있냐면 The first 200 people to attend 참석하는 첫 번째 200분들에게는요 will receive a new logo gift for free 라고 되어져 있죠. For free 그러면은
무료로 라는 뜻이고요. 무료로 새로운 로고가 박힌 선물을 이제 드릴 거래요. 받을 수 있대요. 자, reunion year 라고 되어져 있고요. reunion 이라는 표현은 재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reunion year 그러면 재회의 해라고 얘기한대요. If you were alumnus of the classes of 1976, 1991, 1996 or 2006, 그러니까 1976년, 1991년, 1996년, 2006년의 학급의 동문들이시라면 You are eligible for 라고 되어져 있죠. Be eligible for 그러면은 이거 뭐뭇의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union package, 재회 패키지에 자격이 있대요. Which includes a special gift and complimentary field tickets for two 라고 되어져 있고요. complimentary 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서는 무료의라는 뜻이거든요. 2명을 위한 무료 음식 티켓을 포함하고 있는 reunion 패키지의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보자.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참가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위에서 그 참가를, 초대장을 보내는 사람의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분들도 참가할 수 있죠. 아이들을 위한 행사도 준비가 되어져 있다. 키즈 존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3번. 각 학부를 상징하는 부스가 세워질 예정이다. 우리 아까 거 있었고요. 4번. 선착순 200명에게 새로운 로고가 무료로 제공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죠. 5번. 모든 졸업생은 무료 식사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무료 식사권을 받을 수 있는 건 76년, 91년, 96년, 2006년 졸업생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숙제! 오늘 숙제가 너무 적네. 일단은 오늘 숙제는 이것만